자, 이번 시간에는 별의 크기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별의 크기, 즉 반지름을 구하는 방법이 되겠죠. 자, 별의 크기를 구할 때 사용되는 것이 뭐냐면 광도예요, 광도. 자, 광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를 했었죠. 광도는 뭐다? 자, 광도는요, 별이 단위 시간 동안 방출하는, 별이 단위 시간 동안 방출하는 전체 에너지의 양이 되는 거죠. 자, 따라서 광도의 단위는 어떻게 되느냐? 주로 줄 퍼 세크가 됩니다. 줄은 에너지의 단위고 세크는 시간의 단위가 되는 거죠. 즉 1초 동안에 얼마만큼의 에너지를 방출하느냐라고 하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태양 같은 경우에는 4 곱하기 10의 26승 줄 퍼 세크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광도는 우리가 흔히 이제 기호로 L을 쓴다고 했고요. 자, 이 광도를 어떻게 구할 수 있느냐? 자, 그렇죠? 광도는 요식을 통해서 구해낼 수가 있어요. 뭐냐면은 앞에서 우리가 흑체 복사 플랑크 곡선을 배우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 흑체가, 즉 별이 방출하는 에너지의 양은 뭐하고 관계가 있다? 그렇죠. 표면 온도하고 관계가 있다고 했죠. 그래서 별이 방출하는 에너지의 양은요, 표면 온도에 비례해요. 어떻게 비례한다고 했어요? 4제곱에 비례한다고 했죠. 이 비례한다는 걸 등식으로 쓰기 위해서 우리가 비례상수로 뭐를 도입했어요? 이와 같이 시그마를 도입했었죠. 그래서 이게 뭐예요? 에너지의 양이 되는 거고요.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얘는 표면 온도가 되는 겁니다. 자, 이때 여기에서 얘기하는 에너지는 뭐냐면요, 표면 온도가 T인 천체에서 단위 시간 동안 단위 면적을 통해서 방출되는 에너지의 양이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자, 이렇게 천체가 있어요. 자, 이 천체가 어떻게 되느냐? 반지름은 R이고요. 표면 온도는 T예요. 자, 이때 시그마 T 4승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 바로 이 별의 표면적에서 단위 면적, 뭐 1제곱센티미터면 1제곱센티미터, 아니면 뭐 1제곱미터, 이와 같은 단위 면적을 통해서 단위 시간, 즉 뭐 1초 또는 1시간 동안 방출되는 에너지의 양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얘는 단위가 뭐라고 보면 돼요? 줄 퍼 제곱미터 세크가 되는 거죠. 즉 1초 동안에 1제곱미터의 면적을 통해서 얼마만큼의 에너지를 방출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광도는 어떻게 구해질 것이냐? 자, 그러면 광도 L은요, 뭐라고요? 자, 별이 단위 시간 동안 방출하는 전체 에너지 양이니까 단위 시간 동안 단위 면적을 통해서 방출되는 에너지의 양인 시그마 T 4승에다가 뭘 곱하면 되겠어요? 별의 전체 표면적을 곱하면 되겠죠. 근데 반지름을 R이라고 한다면 전체 표면적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4파이 R 제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별의 광도 L은요, 뭐에 의해서 결정된다? 표면 온도와 뭐에 의해서? 반지름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식은요, 무조건 외우고 있어야 돼요. 이 식을 응용하는 문제가 자주 출제가 됩니다. 꼭 암기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 광도는 무지 중요해요. 우리가 앞에서 전 시간에 배웠던 거하고 응용을 해보면 그 포슨 공식이라고 하는 게 있었죠. 광도를 알면 뭐를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광도를 알면 절대 등급을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광도를 알면 뭐를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별까지의 거리를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왜 그런지 알죠? 거리지수 공식이 있었잖아요. 거리지수 공식, 실시 등급 마이너스 절대 등급은 5 로그 R 마이너스 5였죠. 자, 실시 등급은 그냥 관측한 밝기로 결정한 등급이에요. 보면 나오는가. 그 다음에 광도를 알면 뭐를 알 수 있어요? 절대 등급을 알 수 있잖아요. 그럼 미지수는 거리만 남게 되는 거죠. 자, 따라서 광도를 알면 절대 등급을 알 수 있다. 뭘 알 수 있다? 그렇죠. 별까지의 거리도 알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별의 광도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별에 대해서 많은 정보를 얻어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왜 광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 별의 크기를 구해보기 위해서 광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가볼게요. 자, 두 번째 그럼 별의 크기를 한번 구해보자 이거죠. 자, 조금 아까 광도식을 우리가 유도해봤죠. 광도 L은 4파이 R제곱 시그마 T 4제곱이다. 여기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별의 크기가 들어가 있잖아요. 자, 따라서 위에 광도식을 반지름을 기준으로 정리를 해보게 되면 어떻게 정리할 수 있어요? 자, 반지름의 제곱은요, 광도하고 비례하는 거죠. 자, 반면에 온도의 4제곱하고는 어때요? 반비례하는 관계가 있다라는 얘기죠. 자, 이건 반지름의 제곱이니까 반지름 R로 정리를 해보게 되면은요, 반지름 R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양변을 2분의 1 제곱하면, 그렇죠. 루트 L에 비례하고 T제곱에 반비례하는 관계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즉, 뭐하고 뭐를 알면? 광도와 표면 온도를 알면 뭐를 구할 수 있다? 저 별의 크기, 반지름을 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지금 살펴봤듯이 반지름을 알기 위해서는 뭘 알면 돼요? 저 표면 온도하고 광도를 알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표면 온도와 광도를 알 거냐? 표면 온도를 구하는 방법은 우리가 전 시간에 배웠죠? 별의 스펙트럼을 만들어 보게 되면 흡수선이 생기는 거였죠. 그 흡수선을 분석해 보게 되면 그렇죠. 온도가 결정이 되는 거였죠. 자, 그럼 이제 뭐만 결정을 하면 되겠다. 별의 광도만 알면 된다는 거예요. 표면 온도는 이미 알기 때문에 광도를 알면 뭐를 알 수 있다. 자, 크기를 구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세 번째로 뭐가 있느냐? 광도 계급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광도 계급을 알면 반지름을 구하는 과정을 좀 더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광도 계급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요, 별들을 구분을 한 거예요. 처음에는 분광형에 따라 구분했어요. 즉, 온도에 따라 구분했다는 거죠. 그런데요, 1943년에 와서 모간하고요, 키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두 사람이 별들을 분광형과 광도 두 가지 기준을 가지고서 분류를 했어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광도 계급 또는 모간과 키넌이 했기 때문에 MK 분류법이라고 해요. MK 분류법. 또는 얘네들의 소속이 여키즈 천문대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분류를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여키스 항성 분류법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광도 계급이 어떻게 매겨지는 건지 지금 더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좌표축을 한번 설정을 해볼게요. 어떻게 좌표축을 설정하냐면 가로축은 분광형이에요. 분광형. 뭐라고 보면 돼요? 그렇죠. 온도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온도. 분광형 온도예요. 근데 온도가 통상적으로 오른쪽으로 갈수록 물리량이 증가하는데 얘는 그렇지가 않아요. 여기서부터 OB, AFG, KM이에요. 이쪽으로 갈수록 온도가 증가하는 거예요. 좌측으로 갈수록. 자, 그 다음에 세로축은 똑같아요. 위로 갈수록 물리량이 증가합니다. 세로축은 뭐가 되느냐? 광도가 된다는 거죠. 자, 이와 같이 온도, 광도인 좌표평면 상에다가 관측된 별들을요, 즉 광도를 알고 있는 별이 되겠죠. 온도와 광도를 모두 알고 있는 별들의 위치를 점을 찍어 본 거죠. 점을 찍었더니 별들이 어떻게 분포하고 있더라. 그렇죠. 이런 식으로 분포하고 있더라라는 것을 알아내게 된 거죠. 별들이 이런 식으로 분포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얘네들을 한번 비교를 해봅시다. 지금 이렇게 세로선을 그어 볼게요. 자, 그럼 얘네들은 분광형이 뭐예요? 저 F형이에요. 그럼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이 별들은요, 다 뭐가 같다는 얘기예요? 분광형이 같다, 표면 온도가 같다는 얘기예요. 자, 표면 온도가 같은데 뭐가 달라지고 있어요? 그렇죠. 광도가 달라지고 있어요. 자, 근데 우리가 앞에서 광도식을 배웠죠? L은 어떻게 된다고요? L은 4파이 R제곱의 시그마 T 4승이라는 거예요. 표면 온도가 같은데 광도가 다르다는 것은 뭐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죠. 반지름이 다르다는 얘기죠. 지금 얘네들 보면 어때요? 위로 올라갈수록. 그렇죠. 표면 온도는 똑같은데 광도가 커지고 있잖아요.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반지름이 커지고 있는 거죠. 즉, 맨 위에 있는 이 그룹이 어떤 거예요? 반지름이 가장 큰 그룹이 될 거예요. 얘네가 어떻게 되겠어요? 반지름이 가장 작은 그룹이 되겠죠. 그래서 얘네들을 우리가 뭐라고 하는 거냐? 초거성이라고 합니다. 초거성. 그다음 그 밑에 있는 그룹을 우리가 뭐라고 구분했냐면은 밝은 거성. 그 다음에 세 번째에 있는 애들을 뭐라고 했어요? 그렇죠. 얘네들을 거성. 그 다음 네 번째에 있는 애들을 준거성. 그 다음 얘네들은요, 이제 작은 애들이죠. 그래서 외성. 이 외성이라고 하는 그룹에 가장 많은 별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느냐? 주계열성이라고 부릅니다. 주계열성. 이건 뭐 다음 시간에 수업을 다시 자세히 할 거니까 이렇게 하고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요 마지막 그룹을 뭐라고 하느냐? 준외성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초거성, 밝은 거성, 거성, 준거성, 외성, 준외성. 얘네들 각각의 그룹을 다시 또 세분을 합니다. 근데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자, 중요하지 않고 이처럼 별들을 어떻게 분광형과 광도를 기준으로 해서 여러 개의 그룹으로 구분을 했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자, 그 다음 얘기해 볼게요. 그 다음 또 이제 중요한 게 뭐냐?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자, 첫 번째. 자, 별들을 이렇게 해놓고서 보니까 이 별들이요. 같은 분광형에서도 광도가 클수록요. 자, 조금 아까도 얘기를 했는데 분광형이 같은데 광도가 크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그렇죠. 분광형이 같다, 표면 온도가 같다. 근데 광도가 크다? 어떻다는 얘기예요? 반지름이 크다는 얘기죠. 이거 분광형이 같은데 광도가 크다? 반지름이 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지름이 클수록 어떻게 되느냐? 어떤 차이가 있느냐? 그렇죠. 별빛을 보게 되면 다 흡수선이 생긴다고 했죠. 이때 흡수선의 선폭이 좁다는 것이 알려지게 됩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자, 흡선을 이렇게 스펙트럼을 만들어 봤어요. 스펙트럼을. 자, 얘가 광도가 커요. 얘가 광도가 작아요. 자, 근데 같은 분광형이니까 온도가 같아요. 온도가 같으면 어떻다는 얘기예요? 같은 파장의 흡수선이 생겨야 되는 거죠. 자, 근데 무슨 차이가 있다고요? 얘는 이와 같이 흡수선의 폭이 좁아요. 근데 얘는 어떻다고요? 같은 파장의 흡수선이 생기는데 흡수선의 폭이 어떻다고요? 흡수선의 폭이 이와 같이 넓다는 얘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자, 이 두 별은요, 분광형이 같아요. 표면 온도가 같아요. 표면 온도가 같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같은 파장의 흡수선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무슨 차이가 있으면, 광도의 차이가 있으면 흡수선의 폭이 달라진다는 거야. 같은 분광형에서 광도가 크면은요, 흡수선의 선폭이 좁아요. 광도가 작으면 흡수선의 선폭이 어떻다고요? 그렇죠. 넓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자, 따라서 이제 우리가 뭐를 관측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별을 관측할 때 먼저 분광형을 관측해요. 그럼 뭐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분광형을 통해서 별의 표면 온도를 결정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뭐를 관측을 한다고요? 흡수선을 관측하는 거예요. 흡수선에 뭐를 관측을 해요? 흡수선의 선폭을 측정을 하는 거예요. 선폭을 관측하면 여기서 뭐가 결정된다고요? 별의 광도가 결정이 된다는 거죠. 자, 의미 이해됐죠? 이렇게 해서 별의 표면 온도와 광도가 결정되고 이 두 개가 결정되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뭐를 구해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별의 반지름을 구해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지금 이 세 번째 광도 계급에서 가장 중요한 얘기는 뭐예요? 이 얘기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어떻게 된다고요? 같은 분광형이더라도 광도가 클수록 흡수선의 선폭이 더 좁게 나타난다. 따라서 흡수선의 선폭의 두께를 조사하면 뭐가 결정이 된다? 광도가 결정이 된다는 거죠. 지금은 광도가 결정돼서 반지름을 구하는 얘기만 했는데 사실은
광도가 결정되면 뭐가 결정돼요? 절대 등급이 결정되는 거죠? 그럼 뭐를 구할 수도 있다는 얘기요. 그 별까지의 거리도 구할 수 있다는 얘기죠. 요거는 1에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2에서만 다루기는 하는데 거기까지 영역을 확장해서 응용할 수 있는 방법이 된다는 거죠. 그러한 탐구 방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탐구 방법입니다. 꼭 기억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별의 크기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내용이 적죠? 그런데 이게 또 이제 다음 수업 내용하고 이걸 끊어서 하기가 그래서 오늘 차시 수업은요, 이걸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 차시에는요, HR도를 이용해서 별을 분류하는 방법을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2차시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